산만하거나 이제 불안정한 아이들한테 보통은 부모님들이 좀 얌전히 앉아있는 운동을 선호하시고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오히려 아이가 마음껏 신체를 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교육 현장에 계시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한테 문제점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양이든 뭐든 간에 과잉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과하게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하시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되게 많이 충분해요. 충분하고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부모님이 자꾸 문제점을 채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장점을 놓치고 정말 필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게 제일 안타깝고 네. 운동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술과 평가 중심으로 운동을 접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운동 가지수를 어떻게 많은 것을 경험해봤느냐에도 너무 많이 집중되어 계세요. 뭐 클라이밍, 뭐 아니면 야구, 축구, 태권도 모든 운동들을 아이가 그 나이대에 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걸 느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도 너무 가지수나 눈에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운동이 공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이후로 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온라인 학습이 너무 집중되면서 학습 네. 공백이 되게 많이 커졌고 학습 격차가 많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화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딴 거를 하거나 딴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피구 같은 걸 하더라도 공이 나한테 날라오면 피해야 되고 공을 상대에게 맞춰야 되고 자꾸 아이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뇌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고 그것을 연결하는 시냅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을 발달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면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뇌세포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아이가 자극을 받으면 공부를 할 때는 자뇌가 좋아지고 또 대근육 운동을 할 때는 우뇌가 발달이 돼요. 아시겠지만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외울 때는 금방 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을 볼 때 꺼냈을 수 있는 장기 기억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운동이 멘탈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쵸.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집중력도 좋아지지만 또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힘을 통해서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네. 운동이라는 건 아무래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단순하게 걷고 달리고 뛰는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운동이라는 것 안에서는 경기와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잘해야 되는 순간이 오고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또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의 정신력과 집중력 그리고 멘탈을 관리하면서 경기 운영 능력을 이렇게 키워갈 수 있죠. 그럼 되게 산만하거나 좀 불안정한 아이들 요즘 많은데 그런 아이들한테 좀 도움되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산만하거나 이제 불안정한 아이들한테 보통은 부모님들이 좀 얌전히 앉아있는 운동을 네. 선호하시고 그런 걸 배워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오히려 아이가 마음껏 신체를 쓸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신 어떻게 쓰느냐. 아무 데서나 막 함부로 막 다니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절제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아이에게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신체를 자유롭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씩 경계선과 제한선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해야 되는 선이야. 여기 넘어가면 규칙에서 맞지 않아. 운동 경기에서 이 선을 지켜야 돼. 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도 필요하고 마음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읽는 능력도 필요해요. 저희 첫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운동을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성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아이들이 운동 경험이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한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운동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그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놀이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공을 가지고선 운동을 했을 때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요?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게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거는 운동이고 이거는 놀이고 구분을 짓는 환경에서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듣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이쁘지 않잖아. 운동복 입고 해야 되는데 그 여자친구들 많이 없잖아. 여자친구들 많이 안 하잖아. 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쌓이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부모님이 직접적으로 여자아이들은 운동하는 게 좋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이가 이렇게 듣고 그 상황 안에서 눈치로 익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운동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감이 있거나 어렵다고 느끼거나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왜 해봐 재밌는데 한번 해보자 오늘 하루만 더 가봐 하고 아이를 끌어주시는데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 네가 싫으면 하지마 뭐 딴 거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운동의 경험을 많이 주지 않으세요. 아이의 성별을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좀 싫어하는 아이한테 권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남자친구인데도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너무 승부욕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완벽주의자거나 너무 이기고 싶은 욕구가 강한 친구들은 질까봐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동에 대해서 편안하게 자기 스스로 개수를 늘릴 수 있는 운동들이 좀 좋아요.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나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그리고 뭐 달리기 같은 경우에도 나와의 싸움, 철봉 매달리기. 그러니까 일단은 나와의 싸움에 대해서 아이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나를 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하면 되죠. 근데 엄마가 봤는데 우리 산타가 다른 친구랑 했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엄마는 너가 도전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게 되게 자랑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 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아이가 아 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 진다고 해서 큰 일이 아니구나 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자아이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운동이 있으세요? 운동에는 성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아이들도 여자아이들 3명 다 여자아이인데 다 운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모든 운동을 다 해봐요. 그리고 뭐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티볼이라든가 축구라든가 아이가 좋다고 하면 다 시키는데 다 즐거워하고 다 재밌어하고 여자아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되는 것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다치면 어떡해?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치면 어떡해 진짜? 하고선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약 바르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운동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끔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자꾸 운동에 대해서 겁을 먹고 어렵다고 느끼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힘든 경험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뺏지 않고 자연스러운 기회를 자꾸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어쨌든 운동 같은 거를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아이들한테 채우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먹으면 배설해야 되잖아요. 움직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죠. 휴식해야 되죠. 그쵸? 아이의 생활계획표를 좀 잘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먹고 자고 쉬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생활계획표를 좀 규칙적으로 해주시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물론 어려운 건 저도 알죠. 왜냐하면 학원 시간들이 너무 각기 다르니까 하지만 최대한 같은 시간에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운동 시간이 부족하다면 아이가 걸어다니면서 학원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동이 조금만 멀어져도 다 차로 이동하거나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길눈이 어두운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가까운 길도 걷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운동 1시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세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이들은 엄마 꽃이 있어, 엄마 저기 봐봐 새가 있어 이러면서 아이들은 다양한 걸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자극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거든요. 운동뿐만 아니라 아이의 삶의 다양한 이 경험도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면서 걷지 않게끔 아이들이 신나게 학원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스케줄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 부모님들에게 아이 체력에 미리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100억을 벌려면 또 그리고 우리가 서울대를 가려면 필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몸을 가지고 100년 이상을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루 50분, 1시간 하는 것이 결코 아이 인생에 방해가 되거나 아이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래도록 100년 이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초등 6년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시간, 체력을 키우는 시간은 결코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